안녕하세요. 좋은 삶, 좋은 책, 꼬꼬독의 김민식입니다. 여러분, 이 라돈 침대, 발암물질 생리대, 미세 플라스틱, 가습기 살균제, 미세먼지 이 등으로부터 자신과 가족을 안전하게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꼭 읽어야 할 책이 한 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독성학 분야 최고 전문가이시죠. 경희대 의대 박은정 교수님의 책입니다.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 생활 속 화학물질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법. 박은정 경희대학교 출판문화원. 독성이란 말 그대로 독한 성질입니다. 천천히 몸에 축적되어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거나 최악의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죠. 어떤 물질이 독이고 어떤 물질이 약일까요? 약과 독을 쉽게 구별하는 방법은 아쉽게도 없습니다. 독성학 수업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내용은 노출된 농도에 의해 결정될 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독이 될 수 있다고요. 코로나가 터지고 우리 일상에서 익숙해진 제품이 살균 소독제지요. 살균 소독제라는 건 결국 해로운 생물체를 죽이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건데요. 이게 우리 몸을 이루는 세포를 비롯해 모든 세포에 평등하게 기능을 발휘합니다. 해가 없는데 효과가 우수한 살균 소독제는 근본적으로 있을 수 없다. 해가 없으면서 효과가 없거나 몸에 해로우면서 효과가 뛰어난 두 종류만이 있을 뿐이다. 그 독성은 얼마나 정확하게 용법과 용량을 준수하였는가에 따라 결정된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공기 중 분무 대신 닦아내는 방식을 취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분무를 하더라도 분무 후에는 반드시 멸균된 천으로 닦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보다 손을 물로 자주 씻는 것이 좋다. 제가요, 이 헬스클럽에서 이제 근력 운동 하는데요. 이 기구 쓰고 나면은 꼭 이렇게 제가 이제 소독제로 막 열심히 이제 칙칙 뿌리고 막 닦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이 책 읽고 이제 이거 좀 자제하려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한 행동이 오히려 몸에 독이 될 수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죠. 가습기 살균제의 비극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생각해서 살균제를 열심히 쓴 건데 건강을 위해 쓴 제품이 건강을 해친다는 소식에 저는 정말 배신감을 느꼈어요. 2018년 국내 유명 침대 브랜드 제품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이 검출되었다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이 비과학적인 믿음이 많이 퍼졌어요. 기업에서는 음이온을 만들어낸다는 모나자이트 광석을 수입해서 침대 매트리스에 발라요. 그 결과 라돈에 피폭되는 거죠. 아직도 음이온을 맹신하며 음이온 침대를 고집하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침대는 정말로 과학이다. 음이온이 건강에 좋다는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과학적 증거가 포함된 연구 결과는 아직 수십 년째 나타나지 않고 있다. 어떤 것을 믿느냐는 선택한 사람의 몫이지만 그것으로 인한 피해도 결국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잊지 말자.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이죠. 왜 그럴까요? 가구는 주로 옷장, 책장, 서랍장, 식탁 등이죠. 자, 그중 우리와 거리가 가장 가까운 것은 바로 침대입니다. 심지어 하루에 3분의 1을 바로 그 위에 누워서 생활하죠. 여러분, 서랍장 예쁘다고 서랍장에 이렇게 막 얼굴 갖다 비비대고 막 책상이 좋다고 책상에서 막 이렇게 들어누워가지고 막 몇 시간 아니잖아요. 침대는 어때요? 하루에 3분의 1을 거기서 가장 가까운 내 몸에 가까운 이거는 과학적이어야 하는 거죠. 그런 침대에서 발암 물질이 나온다? 여러분, 음이온 침대에서 숙면 취하려다 영면할 뻔했어요. 자, 우리 모두가 독성학의 전문가가 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전문가의 말씀에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성면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건 알고 있죠. 자, 베이비 파우더에 성면과 유사한 텔크라는 발암물질이 들어가는 거 아세요? 제가 2딸 키우면서 혹시라도 이 예쁜 아이들 이 연약한 뽀얀 이 피부에 이 피부 습진 생길까봐 제가 기저귀 샴푸에 막 열심히 파우더 뿌렸거든요. 그때 상표가 텔컴 베이비 파우더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 텔크가 독성 물질이랍니다. 기저귀를 교체할 때 아이가 파우더를 흡입하면
기침이나 구토, 심하면 청색증이 나타나고요. 어른도 기관지염, 폐기종이 나타날 수 있어요. 만성 흡입할 경우 펠크, 진폐증의 위험이 있대요. 시어머니가 귀여운 손주 보러 갑니다. 기저귀 갈면서 막 이렇게 베이비 파우더 막 열심히 뿌리죠. 그걸 보고 젊은 며느리가 기겁을 합니다. 어머니, 베이비 파우더 그렇게 막 뿌리지 마세요. 많이 쓰지 마세요. 무슨 소리야? 야, 이래야지 피부가 안 짓물러. 누워서 이렇게 자는 아기를 보고 할머니가 기겁합니다. 아우, 야, 애미야. 애기 저렇게 누워서 키우면은 뒤통수 납작해져가지고 보기가 싫어. 애기는 이렇게 엎어서 재워야 한단다 하면서 애기를 이렇게 신생아를 엎어서 재우면 또 며느리가 즐거워합니다. 신생아를 엎드려 재우면 호흡 곤란으로 왜 돌연사의 위험도 있잖아요. 저는 앞으로 고부 갈등의 새로운 국면은 달라진 건강 상식에서 올 거라고 봐요. 30년 전, 지금의 부모님 세대가 아기를 키울 때와 비교하면 그 사이에 의학과 과학이 발전하며 새롭게 발견된 사실들이 있거든요. 옛날의 내 상식을 우기면 젊은 세대와 갈등이 생깁니다. 제일 좋은 건 주 양육자, 즉 젊은 엄마의 결정과 방식을 따르는 거죠. 그래야 집안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원한 건 무병장수였으나 현실은 유병장수가 되었다. 편리함과 윤택함을 위해 개발된 새로운 화학물질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그 환경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환경이 오염되면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이와 반대로 환경이 깨끗해지면 유해 물질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건강한 미래를 꿈꿀 수 있다는 뜻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생각보다 아주 단순하다. 단지 작은 실천이 필요할 뿐이다. 세바시의 윤성아 작가님은 집집마다 이 책을 장만해야 한다고 하십니다. 바라건대 가정상비와 구비하듯 일가정 일책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이미 길들어 화학 제품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기에 슬기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하다. 혹시 당신이 세상을 구하고 싶다면 이 책을 선물하면 된다. 일상의 유해 물질로부터 나와 가족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책을 읽는 것도 좋지만 저자를 모셔 직접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햇빛도 때로는 독이다의 저자 박은정 교수님을 굿라이프 스튜디오에 모시고 대화를 나누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 기대해 주세요. 3년 연속 세계 피인용 상위 1% 연구자십니다. 하는 분들이 어렵다. 그다음에 그래서 어쩌란 말이냐. 댓글들을 되게 많이 남겨주시더라고요. 아, 이분들한테 내가 그래도 뭔가 답을 좀 깔끔하게 해드려야겠다. 쉽게 좀 읽을 수 있는 대중서를 내게 됐습니다. 이게 내가 이 제품 하나만 안전하게 쓰면 되지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루를 통해서 사용하는 것들에 노출이 되고 있는지를 조금 고민을 하신다면 나도 안전하고 환경도 안전한 상황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요.